자, 그러면 오늘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OS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단계별 집행계획은 원칙적으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해야 된다. 원칙이 2년입니까? 아니거든요. 원칙은 3개월. 예외적으로 2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건 2년이 아니라 이건 3개월이 원칙이고 3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되고 예외적으로 2년 내에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자, 두 번째,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에 걸치는 경우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이 시행자를 정한다. 자, 요거는 조금 복잡해요. 원래는 누가 사업 시행자죠? 원래는 사업 시행자가 자기 관할구역의 장들이 사업 시행자입니다.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들이 각각 자기 관에서는 지가 사업 시행자죠. 그런데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서로 그 관할구역 장들끼리 서로 뭔다?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칠 때는 서로 그때 사업 시행자는 누가 한다? 지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시행자를 정한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국토교통부장이 시행자를 정해주는 게 아니라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이게 정답이고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짤래 서울특별시하고 성남시에 걸쳐서 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서울특별시하고 성남시하고 서로 협의해서 시행할 자를 정하면 됩니다. 네가 할래? 내가 할래? 정하면 되죠. 문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 만약에 같은 도 내에 있는 시군끼리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누가 해야 되고 도지사가 시행할 자를 지정해 줍니다. 야, 네가 해, 네가 해. 근데 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다면 서울특별시하고 성남시는 경기도죠? 시도에 걸치죠? 그때는 더 높은 대빵 바로 국토교통부장이 그때는 시행자를 지정해 줍니다. 자, 다시 한번 원칙적으로 누가 사업 시행자다? 관할구역의 장들이 사업 시행자다. 근데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면 누가 한단다? 지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시행할 자를 정한다. 문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같은 도 내에 있는 시군끼리 협의가 안 되면 도지사가 시행할 자를 지정해주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그때는 협의가 안 되면 최고대빵 국토교통부장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2번은 여러 가지 내용을 다 복합적으로 정리합니다. 자, 세 번째, 행정청인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시행자를 지정할 적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된다. 자, 원래 행정심판은 어떻게 제기하죠? 원칙,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네, 행정심판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벌에 대해서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벌에 대해서만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원래 누가 사업시행자다? 서울특별시장이 직접 해야 돼. 근데 지가 바빠서 못하는데 다른 자를 시행자로 지정했어. 그럼 지정받은 지정시행자는 그 자가 한 처벌에 대해서 불복하는 토지소유자는 누구한테 한다? 그 시행자를 지정한 서울특별시장한테 찾아가서 서울특별시장님, 당신이 지정한 시행자 저 새끼가요. 저보고 못생겼다고 10만 원밖에 안 준다는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다시 해주세요. 라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랬었죠. 따라서 여기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벌에 대해서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죠. 그렇다면 행정청이 시행자 처벌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원칙으로 가죠.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청인 시행자의 처벌에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4번 국토교통부장은 그가 시행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또는 시군에 있으면 시도 또는 시군에다 그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군에다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뭐가 필요하죠? 기획재정부장과 협의합니까? 아니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중앙부처에서 통제하는 기관인데 그거는 행정안전부장관이라고 그랬죠. 기획재정부장관은 뭐 하는 자죠? 중앙 국가 예산을 통제하는 기관이 국가 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통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통제하는 건 행정안전부장관이라는 거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기획재정부나 행정안전부장과 먼저 협의한 후에 비용을 부담시켜야 됩니다.
자, 5번 부재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부비 3초 있었죠. 그때는 매수 의무자가 누구인 경우에는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채권 발행은 누가 사업 의무자죠? 사업 시행자일 때만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만. 그래서 그건 국가가 아니라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조금 늘려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효력을 잃는다? 아니에요. 언제 했었죠? 20년. 도로 만든다고 해놓고 아들님이 태어날 때 도로 만든다고 해놓고 아들님이 대학교 입학했다 그랬죠? 20년이죠. 그때까지도 강산이 2번 막혔는데 그때까지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 그럼 어떤 효과? 그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어버립니다. 이건 10년이나 각각 20년. 7번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느냐요? 아니에요. 도택입니까? 아니었거든. 정택이었거든.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 시행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니거든요. 지정하여야 한다. 두 군데가 틀렸어.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 아니라 정비구역이고 지정할 수 있다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두 군데야.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은 토목공사라 그랬죠. 그런 논밭 있는 걸 까문 게고 대지조에서 그 분양하는 거 이런 식이거든. 그래서 땅은 10년 지났다고 썩지 않는다. 건축물을 쳐놓고 10년 지났다? 노후 분양가 진행되니까 그때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정택이지 도택이가 아니다. 자, 8번 건축물의 건축선,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내용은 지구단위에 포함되어야 된다. 아까 뭐 했었죠? 지구단위에 반드시 포함되는 거 두 가지. 첫째,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두 번째,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그래서 용건. 그래서 아까 여기 용도 제한했었어. 그래서 용도 제한이었었지. 건축선이 아니었었어요. 용건, 용노비. 이렇게 했죠. 용건, 용노비. 이거는 지구단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9번 한옥마을을 보존하라는 경우 또는 차 없는 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을 몇 프로까지? 50%까지만 완합니까? 아니요. 100%까지. 아예 주차장 한 대도 없어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100%까지 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10번. 도시군 계획 사업. 아까 세 가지 사업이 있었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을 합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업에 의한 경우에는 개발의 허가 대상이다. 이건 다음 주에 하려고 했어서 이건 허가받지 않고 한단다. 도시군 계획 사업은 법령에 설정한 절차대로 사업을 시행하지 따로 허가받고 하는 사업이 아니다. 그건 허가 대상이 아니다. 라고 했어야 되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들이 정리한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했습니다. 자, 힘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